부산의 6월은 언제나 변덕스럽죠. 아침엔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다가도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쏟아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 동구 검찰청 앞 광장에는 서지민이라는 29살 청년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업 유착 수사를 제대로 하라. 피켓을 든 지민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렸습니다. 사실 이 시위는 벌써 20날째였어요. 처음엔 몇몇 기자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요청했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민의 손에 든 피켓도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읽기 어려웠죠. 에듀코드 기술 탈취 사건, 진실을 밝혀라. 이 문구만은 선명했습니다. 지민이 직접 매직펜으로 진하게 써놓은 글씨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검찰청 건물 모퉁이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났어요.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낡은 군용 가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쇠갈고리 같은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분이었죠. 한도식이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가방 속 폐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민은 피켓을 바닥에 내려놓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도식은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민이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한도식 위로 받쳐들었죠. 비 많이 맞으셨네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한도식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했어요.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이 청년을 알고 있었던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도식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어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습니다.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지민이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한도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가 줍고 있던 종이들을 자세히 보니 일반적인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신문 조각도 있었고 어떤 서류 같은 것도 있었어요. 마치 특정한 정보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한도식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검찰청에 볼 일이 있으세요? 글쎄요. 볼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켜보는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도식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그는 지민의 피켓을 바라봤어요. 에듀코드라는 글씨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여기 서 계신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20날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지민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정의로운 일일수록 더 오래 기다려야 하죠. 이 말에 지민은 조금 놀랐어요. 평범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말치고는 너무 철학적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으니까요. 한도식이 이렇게 말하며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지민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불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도식은 돌아보지 않고 손만 흔들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겠죠.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지민은 다시 피켓을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저 할아버지가 내일 정말 올까? 그리고 왜 자신을 그렇게 유심히 바라봤을까? 비는 더욱 세게 내렸지만 지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검찰청 건물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검찰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만난 그 할아버지가 정말 나타날지 궁금했거든요. 아침 9시쯤 예상대로 한도식이 나타났어요.
어제와 똑같은 군용 가방을 메고 똑같은 쇠갈고리를 들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당연하죠. 포기할 수 없거든요. 지민이 피켓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한도식은 지민 주변을 천천히 돌며 바닥에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가 줍는 것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영수증, 심지어 누군가 버린 서류 조각까지요. 마치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듯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패지 말고 다른 일은 안 하세요? 지민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예전엔 다른 일도 했죠. 지금은 이게 제 일입니다. 한도식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민 씨는 원래 뭘 하시던 분이에요?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한도식은 잠시 멈췄어요. 실수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피켓에 써 있더군요. 서지민이라고. 아, 그랬나요? 지민이 자신의 피켓을 다시 봤지만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어요. 오직 에듀코드 기술 탈취 사건과 진실을 밝혀라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당황한 듯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오래전에 만든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한도교육장학재단이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한도교육장학재단이요? 그게 설마 지민 씨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매달 50만 원씩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지민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중학교 3학년 겨울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한도교육장학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매달 50만 원씩 지원받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지 없이 혼자 절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지민 씨 학비 마련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더군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우리 재단에서는 장학생들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지민 씨가 부산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 에듀코드라는 회사를 창업한 것도 알고 있어요. 지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재단의 설립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도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익명으로 운영했었죠. 당시에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지금은 왜? 지민이 한도식의 낡은 옷차림을 바라봤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때는 돈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네요. 한도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민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에게 그토록 큰 도움을 준 분이 지금은 폐지를 줍고 계시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저희 중학교 졸업식 때 오셨었나요?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한도식의 표정이 변했어요. 기억하시는군요. 물론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배움이란 모방에서 시작해 독창으로 가야 한다.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되 결국은 너희만의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한도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연설문 제가 직접 썼었어요. 밤새워 고민하면서 말이죠. 정말요? 그때 지민 씨가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민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의 인생에 그토록 큰 영향을 준 분을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독창적인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여기 서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그때 해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에듀코드를 만들었어요. 기존 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진짜 창의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도식의 눈빛이 슬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서 계시는군요. 네. 결국 다 잃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러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났는데 둘 다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지민은 한도식과 함께 검찰청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에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한도식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해 주었는데 지민은 그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에듀코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세요. 한도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민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직도 아팠거든요. 2023년 3월에 창업했어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었죠. 아이들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처음엔 정말 잘 됐어요. 부산 지역 5개 학원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 성적이 평균 2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투자자들도 줄을 섰어요. 지민의 목소리에 그때의 흥분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요. 제가 만든 기술로 아이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졸업식 때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군요. 네.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작년 여름쯤부터였어요. 유니드 코어라는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우리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서 미팅을 하자고 했어요. 한도식은 유니드 코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그걸 놓쳤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유니드 코어 전략본부 이사인 백서우라는 분이 직접 나와서 우리 기술을 극찬했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교육 기술은 처음 봤다. 우리와 함께하면 전국 규모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이셨나요? 아니요. 그게 문제였어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기술을 완전히 넘기고 저희는 단순한 하청업체로 남으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고요. 한도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럴 수는 없죠. 맞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우리 기술은 팔 수 없다. 파트너십은 할 수 있지만 종속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백서우 이사의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지민은 그날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던 분들이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투자를 철회한다고 했거든요. 한도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엔 특허 소송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다른 회사 기술을 도용했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건데요. 증명할 수 있었나요? 물론이죠. 개발 과정을 다 기록해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소송 비용이었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 다니고 작은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어요. 지민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입이 바짝 말랐거든요. 가장 치사했던 건 네 번째였어요. 유튜브에 우리 회사를 비방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에듀코드,
학생 정보 무단 수집 의혹,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피해 속출 이런 식으로요. 사실이었나요? 전혀요. 지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지켰고 학부모들 만족도도 90%가 넘었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 한번 퍼진 루머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한도식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작년 12월에 회사 문을 닫았어요. 함께 일하던 직원 7명을 모두 해고해야 했고 사무실 보증금도 날렸죠. 2년 동안 쏟아부은 모든 시간과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신 거군요. 네. 분명히 유니드 코어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백서우 이사는 우연의 일치라고 잡아떼고 투자자들은 단순한 사업상 판단이라고 했고요. 지민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어요. 정말 억울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독창적인 걸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더 큰 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도식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민 씨, 한도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에는 법보다 더 강한 정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한도식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죠.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한도식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과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겉보기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방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40년 전 그도 비슷한 일을 당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랬지. 한도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1978년 한도식이 36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축 자재를 만드는 기술이었죠. 그때도 대기업에서 접근해 왔었어요. 기술을 사겠다. 함께 사업하자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도식이 거절하자 갑자기 각종 규제가 쏟아져 나왔어요. 환경부, 건설교통부, 심지어 세무서까지 나서서 그의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그때 난 무릎을 꿇었지. 한도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그는 기술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대기업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압박해 오니까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팔린 기술은 지금도 대형 건설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한도식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한도식이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 후 한도식은 다른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동산 개발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언론사와도 친분을 쌓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힘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지. 2000년대 들어서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한도식의 회사도 크게 성장했어요. 그는 수백억 원의 자산을 모았고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해졌습니다. 그때 만든 게 바로 한도교육장학재단이었어요. 지민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나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2015년 한도식의 회사가 연루된 정치권 로비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회사 간부들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고 주가는 폭락했어요. 결국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장학재단도 문을 닫았죠. 그때 깨달았어. 돈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한도식은 그 후 7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책상 서랍을 열자 통장 여러 개가 나왔어요. 겉보기엔 잔고가 얼마 없어 보였지만 사실 한도식은 아직도 상당한 자산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해외 계좌, 부동산, 주식 모두 합치면 100억 원이 넘었어요.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한도식은 또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각종 명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언론사 사장, 대기업 회장들, 모두 한도식이 예전에 사업할 때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군. 그는 그 중에서 몇 개의 명함을 골라냈어요.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고상택, 교육부 차관 최정민, 청와대 민정수석 윤태석, 모두 한도식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빚을 받을 때가 됐구나. 한도식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낡아 보이는 폰이었지만 사실 최신형이었습니다. 그는 고상택 기자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상택이야? 나야, 한도식.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세요? 어떻게? 오랜만이지.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 시간 될 때 연락 줘. 한도식은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최정민 차관이었습니다. 정민아, 나야. 도식이 형? 세상에,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되셔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내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한도식은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들 그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워했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도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도식은 윤태섭 민정수석에게 전화했어요. 태섭아, 한도식이야.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나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한도식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정의에 관한 이야기야. 큰 불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어. 그날 밤 한도식은 새벽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 상처가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이죠. 지민아,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게. 3일 후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고상택은 한도식과 해운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고상택은 40살의 베테랑 기자였는데 한때 한도식의 도움으로 특종을 여러 차례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고상택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 한도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상태가 내게 큰 기사거리를 하나 주려고 해. 고상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기사 말인가요? 한도식은 서지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에듀코드의 창업부터 유니드코어의 기술 탈취 시도, 그리고 조직적인 방해 공작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고상택이 놀라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 한도식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내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야. 고상택이 서류를 펼쳐보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유니드코어가 지난 5년간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벌인 불공정 거래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나도 예전에 사업했으니까 네트워크가 있지. 한도식이 웃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하거든. 서지민 씨 말인가요? 그래. 그런데 지민이 혼자서는 힘들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고상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도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내 정체를 밝힐까 해. 예. 한도교육장학재단 설립자였다는 것, 그리고 지민이가 우리 재단 출신이라는 것 말이야. 고상택은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이 그 유명한 한도교육장학재단을? 응. 15년 동안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지. 지민이도 그중 한 명이고. 그럼 이 기사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맞아.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야. 한도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지민이 같은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거지. 고상택은 빠르게 메모를 적었어요. 기사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검찰이 외면한 청년의 눈물. 그 배후엔 100억대 자산가의 분노가 있었다. 이런 건 어때? 오, 좋네요. 사람들이 클릭 안 할 수가 없겠어요. 한도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 재산 증명서야. 아직도 100억 원 정도는 있어. 고상택이 서류를 보니 정말로 여러 은행 계좌와 부동산, 주식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100억대 자산가시네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도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내가 기사를 써.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고상택은 흥분했어요. 이런 스토리는 기자 생활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언제까지 기사를 써드릴까요? 내일까지 가능해? 물론이죠. 밤새워서라도 쓰겠습니다. 한도식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상태가. 이번 기사로 내 커리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음 날 아침 부산일보 온라인판에 고상택의 기사가 게재됐어요. 제목은 정말로 검찰이 외면한 청년의 눈물. 그 배후엔 100억대 자산가의 분노가 있었다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서지민이라는 청년이 혁신적인 교육 기술을 개발했다가 대기업의 조직적인 방해로 회사를 잃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청년을 돕기 위해 나선 신비로운 노인의 정체까지 모든 게 드라마틱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도식의 과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젊은 시절 비슷한 일을 당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청년을 위해 나섰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기사가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감동이에요. 대기업들 정말 너무하네요. 검찰은 뭐 하는 거예요? 한도식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오후에는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보도됐고요. 지민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어요.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오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한도식이 미리 조언해 준 대로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사실만 말하되 감정적으로 흥분하지는 마세요. 사람들이 동정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날 저녁 한도식과 지민은 다시 만났어요. 할아버지, 이게 정말 시작일 뿐인가요? 지민이 물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도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거야. 기사가 나간 지 이틀 후, 한도식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교육부 차관 최정민이 앉아 있었어요. 최정민은 59살의 고위 관료였는데 한도식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도식아, 정말 오랜만이다. 최정민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 유명한 한도교육장학재단 설립자였다니.
그때 너에게 말 안 한 게 미안해. 한도식이 미소를 지었어요. 익명으로 하고 싶었거든. 이해해. 그런데 지금 왜 정체를 밝힌 거야? 한도식은 서지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최정민은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최정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대기업들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 정민아, 너 기억하지?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정교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말이야. 최정민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왜? 그때 상대 후보가 돈으로 표를 샀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잖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 맞아. 정말 억울했어. 그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최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언젠가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이런 부정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지. 바로 그거야. 한도식이 최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내가 힘을 가졌잖아. 교육부 차관이면 대단한 자리야. 최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여론을 만들어야 해. 교육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어떻게? 한도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내가 준비한 자료야. 유니드 코어가 그동안 교육 관련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정리해뒀어. 최정민이 서류를 보니 놀랐어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 지민이만 당한 게 아니야. 지난 3년간 최소 15개 회사가 비슷한 피해를 봤어. 이건 교육부가 나서야 할 문제네. 한도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뭔데? 혹시 그때 우리 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 중에 연락 가능한 아이들이 있을까?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말이야. 최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명 알고 있어. 왜? 그 아이들에게 지민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같은 재단 출신으로서 서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야. 내가 연락해 볼게. 이틀 후, 한도식은 부산 서면에 있는 작은 회의실에서 특별한 모임을 가졌어요. 한도교육장학재단 출신들 12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모두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변호사, 의사, 교사, 공무원, 언론인, 사업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한도식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도식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이사장님, 한 명이 반갑게 일어섰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사장이라니 그냥 편하게 한도식 선배라고 불러주세요. 한도식은 서지민을 소개했어요. 이 친구도 우리 재단 출신입니다. 여러분의 후배죠. 지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지민입니다. 어머,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분이네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는 부산 MBC 기자였습니다. 한도식은 지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때가 됐습니다. 지민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변호사 출신인 김철수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법적인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유니드 코어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언론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자가 말했어요. 의사인 박영희도 나섰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학계에서도 목소리를 내야죠. 한 명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했어요. 지민은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식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연설 기억하시죠?
배움이란 모방에서 시작해 독창으로 가야 한다는 말 말이에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빠뜨린 말이 하나 있어요. 독창은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 서로 도우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도식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부당한 힘에 맞서는 모든 청년들의 싸움이죠. 그날 밤 한도교육장학재단 동문회가 공식적으로 재결성되었어요. 그리고 서지민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지민을 돕기로 한 거죠. 지민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지민이 한도식에게 말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한도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거야. 서지민 지원위원회가 결성된 지 일주일 후 서울 청와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 윤태섭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각하, 서지민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섭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서지민 사건 재수사 요구 청원이 사흘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연일 화제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론 반응은 처음엔 단순한 휴먼 스토리로 취급했는데 한도교육장학재단 동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들 중에 언론인, 법조인, 학계 인사들이 많아서 여론 형성력이 상당합니다. 윤태섭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유니드코어 관련 다른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간 15개 스타트업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게 확인됐어요. 15개나?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들 피해 기업 대표들이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7명이 추가 증언에 나섰어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검찰 반응은 부산지검에서는 기존 수사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워낙 뜨거워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나왔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어요. 검찰총장이 재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윤태섭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그런데 각하,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뭔가 한도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이었고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도 상당해요.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정도인가? 현직 국회의원 5명, 전직 장관 3명, 그리고 재계 인사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최정민 차관과는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아, 최정민 차관? 네. 어제 교육부에서 교육 스타트업 보호 방안에 대한 정책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한도식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사안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볼 수는 없겠군.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가 대기업 편을 든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태섭은 마지막 조언을 했어요. 각하, 제 생각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검? 네. 이 정도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일반 검찰 수사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검을 통해 투명하게 수사한다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거고요. 대통령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치적 계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불러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여러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서지민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봅시다. 검찰총장이 먼저 말했어요. 각하, 기존 수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한 것이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법무부 장관이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재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재수사로 충분할까요? 윤태섭이 나섰어요. 각하, 국민들은 이미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입니다. 일반 재수사로는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어요. 특별검사를 임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거든요.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검찰총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각하, 특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공정한 수사를 원할 텐데.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임명안을 상정하세요. 그날 저녁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특별 담화를 발표했어요. 국민 여러분, 최근 서지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해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특검 임명을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한도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지민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특검까지? 지민아, 이제 정말로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한도식이 지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특별검사 임명 발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부산 검찰청 앞 광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혼자 서 있던 지민의 자리에는 화분과 벤치가 놓여 있었고 정의실현 기념공간이라는 작은 표지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도식과 지민은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5월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지민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검 수사 결과 백서우 이사가 구속되고 유니드코어 회장까지 사임하게 될 줄이야. 한도식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결과야.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정상이지. 부산지검 김 부장검사도 직무 정지되었다면서요? 그래. 특검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다 밝혀냈거든. 지민은 한도식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지민아. 한도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내가 한 건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그때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민이 한도식에게 말했어요. 방금 벤처 투자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에듀코드 재창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네요. 10억 원이나. 오, 축하해. 한도식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투자 조건이 특이해요. 어떻게? 한도교육장학재단을 다시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자고 하더라고요. 기업의 사회공헌과 교육사업을 연계하는 모델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요. 한도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네. 그래서 할아버지께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한도교육장학재단을 만들어주세요. 한도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민아,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지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제가 진짜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이요.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한도식은 지민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중학교 졸업식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함께 해보자.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가요? 이번에는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하자. 그리고 돈보다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해. 지민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2달 후 새로운 한도교육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어요. 이번에는 익명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한도식이 명예이사장을, 지민이 실무이사장을 맡았어요. 첫 번째 사업은 AI와 함께하는 창의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민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단순히 성적 향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한도식은 이제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오전에는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지역 아이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직접 멘토링을 해주는 거였죠. 어느 날 오후 한도식은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처럼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배움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도식이 물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책에서 지식을 얻는 거죠. 맞아요. 또 다른 생각은?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모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진짜 배움은 살아내는 것이에요. 책에서 배운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한 아이가 질문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떤 걸 배우셨어요? 한도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실패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실패하는 법이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실패에서 배우는 법, 그리고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배움이었거든요. 한 아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성공은 안 중요해요? 성공도 중요해요. 하지만 성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한도식은 지민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거닐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지민이 말했어요. 아이들 표정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더라고요. 지민아, 내가 너한테 고마워. 저한테요? 왜요? 내가 나한테 새로운 배움을 줬거든. 무슨 배움이요? 한도식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스승은 제자에게서 배운다는 것 말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시 용기를 얻었어. 지민은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알겠어. 왜 내가 그때 실패해야 했는지 말이야. 왜요? 지민이 너 같은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 만약 내가 그때 성공했다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어요. 석양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도울 아이들이 많을 텐데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도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겉으로 배운 것만으론 세상 못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건 살아낸 너희의 말이야. 그날 저녁 한도식과 지민은 처음 만났던 검찰청 앞을 다시 지나갔어요. 이제 그곳은 단순한 시위 장소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청년과 그를 도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까요? 분명히 그럴 거야, 지민아. 한도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가 보여준 게 작은 씨앗이라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커진다는 것을 증명한 채로 말이에요.